줄리어스 시저에 대해 알아본다. 시저는 암살된 로마 공화정 3두 정치인 중 한 명으로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시저는 거대한 아폴로 상인 콜로수스처럼 세계가 비좁다는 듯이 온통 휘젓고 다녔다. 벗들이여, 로마인들이여, 동포들이여, 그대들의 귀를 나에게 빌려주시오. 금원처럼 전해지고 있는 이 말은 바로 호방한 줄리어스 시저 위상을 깊이 각인시켜주는 셰익스피어 희곡에서 전래된 대표적인 대사이다. 시저는 로마 귀족 가문의 혈통을 이어받고 출생했지만 그의 가문은 이렇다 할 권세를 이어받지는 못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BC 84년 시저는 루키우스 코르넬리우스 퀴나의 딸 코르넬리아와 결혼하면서부터 급진적인 정치 성향을 갖기 시작했다고 한다. 장인은 가이우스 마리우스와 함께 BC 87년 혁명을 주도한 뒤 집정관으로 선출되자 이후 자신들의 정적에 대한 대규모 살육을 감행한다. 그 후 몰먼 교수 밑에서 웅변수를 익히기 위해 로도스로 떠났다가 해적들에게 사로잡혀 죽을 뻔한 위기에 빠지지만 몸값을 지불하고 간신히 살아난다. 치욕스런 경험을 잊지 못했던 시저는 사병을 모집한 뒤 해적 소탕에 나서기도 했다. 이 와중에 시저의 고모는 마리우스와 결혼한다. BC 69년 아내가 죽자 시저는 정치적 동맹 관계에 있던 폼페이우스의 친척 관계인 폼페이아, 마리우스와 정적 관계에 있던 술라의 손녀 마이너스와 재혼한다. BC 63년 시저는 최고 신관으로 선출된다. 이어 폼페이우스, 크라수스와 3두 정치 체제를 형성한다. BC 59년에는 집정관으로 선출되는 등 정치적으로 상승가도를 달린다. 이때 칼푸르니아를 3번째 부인으로 맞이한다. 이후 9년 동안 갈리아 전투를 지휘한다. BC 49년 폼페이우스의 지지자들이 원로원을 무력으로 장악하자 시저는 폼페이우스와 정치적 결별을 선언한다. 이해 1월 시저는 이태리 알프스 남쪽의 갈리아를 가르는 루비콘 강을 건너 공격하면서 내전이 시작된다. 이 전쟁은 BC 45년까지 지속된다. 한편 BC 48년 시저는 마르쿠스 안토니우스의 적극적인 지원을 등에 업고 그리스의 파르살로스에서 폼페이우스와 싸워 승리한다. 로마로 금이 환영한 시저는 BC 49년에 임명된 독재관 임기를 10년으로 연장시킨다. 이어 BC 44년에는 다시 종신 독재관으로 취임한다. 정치적 기반을 바탕으로 파르티아와 다키아를 그리스 로마권에 편입시키기 위한 전쟁을 준비하던 중 신복이기도 했던 브루투스에게 암살당하고 만다. 폼페이우스의 신복이었던 브루투스는 파르살루스 전투 후 그를 사면시켜주면서 정치적 회유에 성공했고 이어 그를 남부갈리아 총독으로 임명한다. 로마 공화국 창건자 루키우스 유니우스 브루투스의 후손이라는 것에 상당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브루투스는 애국과 이상주의라는 명분을 내세워 자신을 정치적으로 키워준 시저 암살 음모에 가담한다. 그 후 브루투스는 BC 42년 2차 필리피 전투 후 공화제 회복운동을 벌이지만 이것이 성취되기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자결한다. 이때 그의 나이는 43세였다. 브루투스가 시저 암살을 주동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역사학자들은 가이우스 카시우스 롱기누스를 지목하고 있다. 카시우스는 BC 49년 내전이 발발하자 호민관의 자격으로 폼페이우스를 지지했다. 하지만 파르살루스 전투 후 브루투스와 마찬가지로 시저로부터 정치적 사면을 받는다. BC 44년 역시 시저의 후원을 등에 업고 법무관직에 올랐지만 시저의 암살 음모를 주도한다. 브루투스는 카시우스에 대해 최후의 로마인이라는 칭송을 부여했다. 한편 시저는 자신이 암살될 것을 예견한 듯 BC 45년 9월 은밀히 작성한 유언장에서 자신이 후손이 없을 경우 조카 손자인 옥타비아누스를 1순위 후계자로 지명했다. 시저가 암살당한 뒤 안토니우스는 BC 43년 마르쿠스 아이밀리우스 레피두스, 옥타비아누스 훗날 아우구스투스 황제와 2차 3두 정치를 실시한다. BC 42년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가 이끄는 군대는 아드리아해를 건너 마케도니아의 필리피 근처에서 카시우스, 브루투스 군대와 교전한다. 1차 필리피 전투에서는 브루투스가 옥타비아누스가 이끄는 시저 군대를 퇴치하지만 카시우스는 안토니우스가 이끄는 시저 군대에게 패배한다. 3주 뒤인 BC 42년 10월 23일 카시우스가 사망하자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 연합군은 브루투스와 공화파 잔당들을 전멸시킨다.
셰익스피어의 희곡은 토머스 노스경이 영역했다는 플루타르코스. 영웅전 마이너스 위대한 그리스인과 로마인들의 생애를 토대로 집필했다고 한다. 플루타르코스는 위대한 전기작가로 추앙을 받고 있다. 그렇지만 일부 문장에서는 역사적인 인식을 결여한 채 상상력에 의한 지나친 허구적인 기술이 많아 진실을 왜곡시킬 수 있는 오해의 소지를 안고 있다는 비판도 받았다. 역사학자들은 셰익스피어는 플루타르코스에 대한 노스경이 개인적인 해석의 상당 부분을 그대로 모방하고 있다는 취약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시저는 과대망상증 환자와 같은 태도를 갖고 있었다는 설도 제기됐다. BC 44년 그에게 왕권이 주어졌을 때 이를 공개적으로 거절하는 듯한 행동을 취한 것을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하고 있다. 당시 시저가 이를 순순히 받아들였다면 이는 공화정의 종식을 알려 심각한 후유증을 야기시켰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여기에 시저는 생전에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주화 발행을 은근히 조장해 주화의 초상이 새겨진 최초의 로마인이라는 명예를 추가적으로 얻게 된다. 시저가 종신 독재관 지위에 오른 것은 큰 의미를 갖고 있다. 시저의 신분이 영구적인 것이 되면서 로마 귀족들은 자신들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국정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와 이익을 박탈당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 때문에 영화 속에서는 브루투스와 카시우스 등이 시저의 종신, 독재관 자리에 대한 정당성 여부를 놓고 격론을 벌이는 장면이 상당 부분 보여지고 있다. 시저는 자신에 대해 사사건건 비판의 화살을 던지는 귀족들의 위세를 단번에 꺾어놓는 동시에 알렉산드르 대제가 추구했던 위협을 뒤따르기 위해 BC 44년 3월 18일 동방 원정 계획을 세운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공화정에 대한 향수를 갖고 있었던 원로원 의원들은 자신들의 위치가 이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을 감지하게 된다. 더욱이 시저가 원정할 때 국내 정치는 원로원 의원 신분도 아닌 시저의 재정 전문가 오피우스와 부호 출신 발부스에게 통치를 받도록 한다는 것에 격분 3월 15일 시저 암살 계획을 실행하게 된다. 그러나 카시우스와 브루터스 등이 시저의 암살을 통해 공화정의 회복을 갈망했지만 역사는 오히려 공화정의 몰락을 더욱 재촉하게 된다. 역사학자들은 시저에 대해 구시대를 종식시키고 새로운 시대의 기반을 닦은 역사의 전환기적인 인물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줄리어스 시저 역대 작품 리스트. 줄리어스 시저 1970. 이권을 차지하기 위해 이곳저곳을 넘나드는 브루투스 제임스 로바즈의 행각에 비중을 두고 있다. 감독 스튜어트 버지, 주연 찰톤 헤스톤, 제임스 로바즈, 리차드 존슨. 줄리어스 시저 1953.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에서 아주 부정확한 대사와 형편없는 연기를 했다는 비난을 받았던 말론 브란도가 심기일전에 안토니우스 역을 연연하고 있다. 셰익스피어가 발표했던 희곡을 원전으로 해서 고대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권력자들 간의 명예와 세력 유지를 위해 치열한 암투를 벌였던 과정을 다루고 있다. 아카데미에서 미술감독과 세트 장식상을 수상했다. 감독 조세벨 맨케비츠, 주연 말론 브란도, 제임스 메이슨, 존 길거드, 루이스 카런.